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얼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세상 살 때 가장 천박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말일 겁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누구긴 누굽니까? 드러나는 그 자신이지요. 윤석열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너 검사해봤냐? 나 27년 검사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과장이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은 대통령보다 검사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국회가 윤석열 CCTV 영상을 공개할지 조만간 판단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현장을 다녀온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9월) 새 달을 맞아서 이렇게 새롭게 스튜디오를 꾸며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김종희님, 파란 바닷속 정어리떼의 움직임이 생동감 있고 언제나 행동하는 정어리언님들 같아서 의미 있고 보기 좋습니다. 기다리는 음악도 신나고 설레고요. 화이팅입니다. 녹수님, 뒷배경이 정말 좋네요. 온통 정어리떼들 이달 90만, 다음 달에 100만 가요. 함께합니다. 로보트리님, 100만 마리의 정어리떼가 화면에 보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이님, 앵커님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부터 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책상 정리하고 힘들어서 그냥 주무시면 안 됩니다. 스튜디오가 처음 마음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저도 다시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은주님, 헤헤, 우리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겁나게 좋아 불었어요. 정어리들이 자유롭게 때를 지어 유영하는 푸른 바다, 고향과 함께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품 같아요. 김은숙님, 확 달라진 스튜디오 최고입니다. 다니님, 정어리떼 속으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효과 만점입니다. 그러셨는데, 예,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또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소개할까요? 전희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건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양명주. 오, 배경이랑 함께 이채양명주 우리 정어리TV. 그러네요. 9월이지만 여전히 더워서 갖고 다닙니다. 이채양명주.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이 정어리떼 속에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온통 파란 분위기입니다. 예. 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 찾아가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반항하고 땡깡 놓는 모습 열람을 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회의 중인데요. 15분쯤에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전혜원 원장님, 뭐 전해져 오는 얘기로는 아주 볼만했더군요.
여당 법사위 의원들이 이제 그걸 갔다 온 건데요. 그냥 뭐 망신주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도 윤석열 측이 뭔가 자기네가 당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할 겸 또 특혜 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점검할 것 같을 겁니다. 근데 갔다 온 의원들의 브리핑이라든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사실 윤석열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체포영장 집행을 본인이 거부했는데 이 거부의 수준이 참 말하기 민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현 의원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 집행하러 들어가는데 안 하겠다 그래서 5분하고 10분 지났더니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두 번째 들어갔더니 속옷 차림으로 얇은 이불을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계속 막말을 했고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어? 이런 식으로 막말했다라는 겁니다. 2차 체포영장 때는 아예 속옷 차림으로 앉아서 뭔가 성경책으로 추정되는 책을 읽고 있었다는데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온 의원들이 이 속옷 낭동도 참 망신스러운 일이지만 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구치소의 제왕인 것 같더라. 그리고 완전히 이 수준이 어린애가 생떼 쓰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앵커님 그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애들이 왜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바닥에 들어놓고 몸부림치고 막 난동 부리잖아요. 저는 윤석열 보니까 4살 금쪽이.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싹 물러나면 종이로 만든 왕관 있잖아요. 왕관 입고 막대기 휘두르는 그런 모습까지 연상이 됐습니다. 바다향기님, 성경책 보고 쇼할 거면 속옷은 뭐하러 입냐? 속옷 벗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예. 그리고 보수형님 TV님께서요. 검사? 너 검사? 앵커님은 검사 해보셨나요? 저는 숙제검사 해봤습니다. 검사가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너희들이 검사해봤어? 글쎄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제일 유치한 말 아니에요? 제일 더러운 말이죠. 그런 권력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었죠. 근데 윤석열이야말로 아직도 최악의 권력자, 최후의 진상맨으로 남아 있는 건데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윤석열이 그 최혜병 사건 은폐하기 위해서 경로했다고 했을 때 경로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정당하잖아요. 정당한 경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윤석열이 개진상, 개지랄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다수 언론의 평가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지적은 하지만 굉장히 너무 점잖게 지적을 합니다. 그냥 부적절한 행동, 뭐 과잉 행동. 근데 어제 행동이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쓰는 말로 땡깡 중에 땡깡, 진상 중에 진상, 그 다음에 지랄 중에 지랄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특수부 검사도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경찰은 더더욱 인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교도관이야말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특검과 교도관이 와서 자기를 출정시킨다고 하니까 이 난리를 피운 거죠. 본인은 그렇게 검사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구인하고 강제로 수색하고 또 없는 죄까지 만들어냈던 자가 아주 마지막까지로 국민들을 열받게 한다. 이 CCTV 뭐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 저는 반드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원들이 안 간 이유도 제가 좀 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내일 중에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하자. 공개하는 거 뭐 좀 그렇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투표 결과 12시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다녀온 김용민 의원이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김용민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에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방금 김용민 의원 현장에서 얘기한 걸 들어봤는데요. 어제 현장에 다녀온 서영교 의원님을 직접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서영교입니다. 지금 법사위 중이시죠? 법사위 중입니다. 네, 슬그머니 빠져나오셨구나. 애간장이 녹습니다. 우리 백운기 TV에서 저를 부르신다고 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예. 제가 살포시 빠져나왔는데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아, 그러면 몇 가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어제 몇 분이 가셨어요? 저희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대표님 빼고 다 갔고요. 예. 국민의힘은 한 명도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다녀왔습니다. 국힘당 의원들도 궁금했을 텐데 왜 안 왔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힘당이 다 궁금했을 텐데. 예. 봐봤자 험하고, 그리고 그 윤석열의 변호인단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윤석열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의자에서 떨어뜨리고 뭐 이런 내용이 가서 봐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가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요? 다시 연결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 다시 한번 예, 연결해 주십시오.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를 하다가 끊어졌는데, 문건일 변호사님. 네. 어제 국힘당도 같이 가서 사실은 봐야 그동안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이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걸 직접 눈으로 볼 용기가 아마 없었던 거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날까 봐. 그렇죠. 일단은 변호인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속옷 차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드러날까 봐 아마 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영교 의원 다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전화가 끊겼습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힘당에서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어디까지 들었냐면요. 네. 국힘당이 왜 안 왔을까? 네.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의자까지 들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땠어요? 어제 보신 현장을 좀 전해 주시죠. 국민의힘이 와서 그걸 보면, 그 변호인들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전에 알고 그 현장에 안 온 거다. 저희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저희들이 본 것에 의하면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출정 과장 사무실에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변호인들이 왔는데 변호인들이 오는 것부터 흑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변호인들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 특이양양해서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반말해가면서 너희가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다리를 꼬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의자가 바퀴가 달린 의자입니다. 그래서 바퀴째로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의자에서 밑으로 내려와 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의자는 밀면 되니까. 예.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환을 불응하는 형태를 계속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몸을 잡고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지 않게 하려고 버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 들어있는 독방이 좁은 방 아니에요? 거기에 바퀴 달린 의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그곳은 윤석열이 있는 방이고요. 그 방에 특검이 가서 소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딱 문을 열었는데 윗도리도 속옷, 아랫도리도 속옷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상
작은 안진뱅이 책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책을 읽는 장면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속옷바람이라고 하는 게 온 세상에 다 나왔고 망신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못 데려갔다 생각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강제 집행합니다 라고 했더니 놀래서 그때부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도관이 이야기합니다. 옷이 그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서 망신 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옷을 입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옷을 입고 나와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한 그 장소가 바로 출정 과장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네. 방에서는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옷을 벗고 있다가 예. 아래는 뭡니까? 그 속옷이. 그거에다가 다 있다가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호송차에 태워지려고 하니까 예. 거기서부터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독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출정 과장방에서 있었던 그렇습니다. 일이군요. 예. 그러면 출정 과장방까지는 데리고 왔는데 호송에 실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출정 과장 방 쪽에서 변호사들이 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일정 특혜다. 쪽의 특혜인 거죠. 1차 집행, 2차 집행 영상을 다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1차 집행 때, 2차 집행 때. 총 시간이 저희가 본 것은 그 79분 정도짜리 영상인데요. 예, 중간에 쉬는 집행하다가 다시 생각해보세요. 안 나온다고 버티니까. 예. 속옷바람에 버티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또 다시 옵니다. 처음에는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서 벌러덩 들어 눕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주겠다고 해서 다시 오니까 그때 속옷바람으로 이불을 덮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의를 입고 있다가 아주 법 기술자의 자기가 아직도 왕인 양 행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속옷 차림으로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데 속옷으로 누워 있다가 집행을 만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수의를 입고 있다가 집행을 하러 오니까 갑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던 거군요. 수의를 입고 있다가 거부하고 벌러덩 들어 누우니까 특검이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왔더니 속옷을 옷들이 다 벗고 위아래 다 벗고 이불을 덮고 이불을 감싸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그건 1차입니다. 1차 때. 2차는 처음 가서 집행하려고 하자마자 보니까 옷을 다 벗은 채로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제가 하고 이제 법사위 의결을 들어가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들어가야 합니다. 예. 아이고, 지금 공개를 결정을 아직 민주당에서 안 했는데 예.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지금 의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은 열람만 의결한 상태이고 전체 논의를 하겠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현장을 다녀온 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봤는데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의결을 하러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두 가지가 좀 사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다가 특검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옷을 입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누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떨어진 것도 저희는 이제 수용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좁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약간의 그런 인권 침해 소지, 그러니까 인권 침해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까 봐 사실 저도 걱정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출정 과장실까지 와서 있는 특혜를 누리고 거기에 또 변호사들 올 수 없는 곳에 변호사들이 3명이 오는 특혜도 또 누리고 거기서 바퀴 달리는 의자니까 본인이 저항이 안 되니까 스스로 내려와 가지고 주저앉아 가지고 본인이 농성을 한 건데 그걸 김계리 등 변호사들이 마치 좁은 수용실에서 억지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돼서 다쳤다 이렇게 완전히 속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출정도 그냥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까지도 그거보다 더 심각하네요. 옷을 원칙적으로 입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차 때 이제 벗고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2차 때는 어쨌든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니까 오히려 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옷을 벗고 또 개진상을 피우면서 출정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그냥 더워서 언니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더우면 옷 좀 벗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또 변명은 그게 아니라 옷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니까 고의적으로 다 벗고 또 진상을 떠는 이것은 새롭게 밝혀진 진상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건일 변호사님, 윤석열이 계속 주장하는 게 내가 검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내 몸에 손대지 마, 너네들이 감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지금 너네들이 부당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당한 집행을 거부하는 게 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은 동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동반되는 과정에서 뭐 인권침해 소지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겪은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해서 물리력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저히 덜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집행 과정에서 사실 뭐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오히려 윤석열 본인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지금 뭐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이걸 사실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뭐 속옷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벗고 있었는데 뭐 들이닥쳤다라든지 아니면 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떨어졌다라든지 본인이 앉은 건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집행 과정에서 뭔가 뭐 집행하는 당사자들에게 뭐 이거 법적으로 문제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사실 너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고소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협박의 구성 요건에 해당은 되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그게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아서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속여가지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오인착각 부지를 이용해서 뭔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고요.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특허법상 지금 수사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제 전해진 얘기로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나는 미결수야 기결수도 아니고 미결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일단 저번에도 한번 그 형집행법상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영장 집행할 때는 물리력이 동원되는 게 당연하고요.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실제로 다른 뭐 혐의자들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은 뭐 나는 미결수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헌법상 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을 받으니 나는 지금 무죄인 것이고 그 논리에 따라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인권 침해다라는 건데 사실 그 논리는 굉장히 좀 비약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강제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수라고 하더라도 그 인신 구속에 있어서는 법원의 영장의 집행에 따를 책임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사실 이제 기결수라고 하는 것은 형이 확정이 된 거고 미결수는 확정되기 전인데 형이 확정되면 불러서 조사할 일도 없지요. 네. 미결수니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구속하는 거고 그 구속에 구인이 포함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법을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그래요?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영장 집행이나 뭐 체포영장 집행도 참 많이 참여를 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저항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세요. 뭐 우통을 벗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그때는 보통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집행을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사실 구치소에서 영장 집행할 때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사례는 전 처음 봅니다. 전 처음 보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가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공권력이 저렇게 집행이 될 때 저런 식으로 반항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까 봐 사실 저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죄질도 최악이지만 지금은 어제까지 재판도 7번째 안 나간 자입니다. 직위원하고 조혜대는요 대국민 사과하고 본인들이 사퇴해야 됩니다. 법원의 권위를 완전히 요즘 다시 화제가 된 넷플릭스의 지존파 같이 아예 삶을 포기하고 뭐 더 못 죽여서 한이다고 이렇게 짓거렸던 자들도요 재판은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도 받았고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난 사형 선고 받을 자니까 안 나가. 막 영화 속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흉악범도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재판은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는 관념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그냥 재판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저는 있어서 교도관들이 딱 옵니다. 자, 번호 불러서 오늘 조사받으러 와야 돼. 자, 오늘 재판이야. 그러면 자동으로 일어나고 안에 있는 죄수들도 다 자, 따와 그럽니다. 그게 그냥 그걸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 아무리 흉악범 양아치도 그걸 거절 안 합니다. 근데 뭐 진짜 아파갖고 못 간다 이런 경우는 봤어도. 근데 이자는 모든 걸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결수니까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건데 지 입으로 얼마나 조국, 송영기, 이재명을 뭐 중대범죄잖아.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짓거렸습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미결수라고요. 근데 오히려 미결수니까 조사받을 일도 많고 이른바 이제 감옥 용어인데 추가가 뜬다 그러거든요. 이제 추가로 범죄가 또 드러난다는데 지금 윤석열은 추가 계속 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범죄가 몇십 개가 더 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결수야말로 형이 나왔으니까 가만히 이제 수용생활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꼭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예. 그래서 실제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확인하면 가만 안 있겠죠. 국민의힘의 특히 현 지도부에서는 왜 안 가시죠? 자신 있으면 보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공개가 만약에 국민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서 국민들의 눈을 힘들게 할까 봐 안 한다면 음성 공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교도관들을 협박했고 법을 우습게 알고 있는지 그 정도는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게 공개된다면 과연 태극기 들고 와서 지금 윤석열 외치고 있는 분들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지금 오늘 의원들이 어떤 표현을 쓰였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지 말고 태극기 모욕 부대라고 불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태극기 모욕 부대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 기겁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 의원들이 법사위부터 먼저 가셔서 이거 생생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으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안 갔느냐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권 침해니 뭐 모욕이니 망신이 그러니까 영상을 딱 보고 그래 이렇게 인권 침해 당했잖아. 그렇게 그렇죠. 하려면 가서 봐야지요. 아니 저라면 그렇게 해서 확인해가지고 이러면 하나라도 건덕질 하면서 난리 피웠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처음부터 그게 거짓말인 거 너무 잘 알았고요. 평소부터도 윤석열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거만하고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바이든 날리면 때 요즘에 밝혀진 사실하면 참모들이 기문회를 집어넣어가지고 사과를 해라고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엄청 혼나고 소리 지르고 뭐 하도 그런 일 많아가지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불러주는 대로 날리면 조작했다고 김은혜가 뭐 비슷하게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일단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부터 네, 법 전문 그렇죠. 아니십니까? 자, 이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윤석열이 개진상 핀 것을 다 보게 되는데 그러면 기자들이나 당원들, 지자들 물어볼 때 아니다 인권침해 당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안 본 겁니다. 지금 저희가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CCTV 영상 공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혜원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음성만 공개하자 이런 부분도 좀 설문에 넣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고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로는 90% 이상이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고 약간 이제 적은 수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을 하고 계시는데 POH23님은 공개는 안 됩니다. 국가 망신이고 이직들 불법 시에 명분만 제공합니다. 차라리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검색란에 윤석열 빤스 쳐보세요. 신장님은 영상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나라 망신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시네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표하신 분들 투표하시면서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바다향기님, 서영교 의원님 통화 뒤에 법사위 보러 나가신 분들이 계시네요. 어차피 법사위 점심시간 걸리면 답답합니다. 정어리 사수하시고 제 방으로 법사위 보시면 점심시간 넘기고 이어서 볼 수 있으니 나가지 마세요. 나간 분들 계셨어요? 네, 나가지 마세요. 어제 다녀왔는데 이제 그 열람하러 가더라도 일단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의원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윤석열 영상이
잠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윤석열인가 아닌가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제 화면상으로 보니까 CCTV인가? 어디에 잠깐 잡힌 화면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TV 화면이 있고 그 뒤에 윤석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로 보이지요. 저 영상은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입구에서 누군가가 찍었을까요?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얼핏 지나가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이고 예. 어때요? 문건일 변호사님. 지금 네. 현장으로 봤을 때 분위기상으로도 수의를 입고 있는 윤석열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저 화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CCTV를 이제 휴대전화로 찍은 걸로 추정은 되고요.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예,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찍은 걸로 추정이 되고, 일단 형집행법상 봤을 때 그 수용시설 내부에서는 영상 촬영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게 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CCTV로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간접적으로 찍었을 때 위법이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변호사들도 보통 이렇게 CCTV 열람하러 가면 뭐 경찰 오지 않으면 뭐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CCTV 화면 자체를 이렇게 찍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게 관습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이고 정말 나라 망신이고 또 윤석열 빤스 입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싶겠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확실히 국민들이 알게 하는 방법 그래서 공개할 필요도 있지만 제가 정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수의 입은 윤석열 모습을 빨리 공개를 해야 윤석열이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법원에도 나오지 않고 또 모든 조사에 불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자기는 어차피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김고에 처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수의를 입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탄핵 재판 받을 때도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머리까지 손질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으로 남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조사에도 불응하고 그러는데 수의 입은 윤석열 모습이 딱 공개되는 순간 그럴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너졌으니까 조사에도 응하고 재판도 출석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공개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공개에 대해서. 법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 CCTV 정보에 대한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비공개 사유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 이 사안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뭐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했을 때 뭐 관련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본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가 됩니다만 사실 이 사안을 보면 이 CCTV를 공개한다라고 해서 뭐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생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 본인이 재판을 스스로 안 가고 있는데 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운운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유로 비공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일각에서는 뭐 사생활 침해다라고 해서 뭐 그걸로 인해서 정보 공개 거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용시설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생활인가요? 그리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 집행하는 과정을 사생활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용이 안 될 거라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정보 공개가 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 공개에 대해서 안익걸 소장님은 찬성이십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도 그렇고 그 심평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계리 등이 얼마나 막 엄청난 막대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 큰 인권 침해가 있었다. 대통령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다. 이런 식으로 온 국민을 속였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CCTV 하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보통 특수한 목적으로 예전에 국회에서 그 뉴스토마토 기자가 케이블타에 당했잖아요. 그 국회가 처음에 당사자의 동의가 안 돼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없죠. 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하고 형사 민형사 하면서 공개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도 예를 들면 특검이 이걸로 지금 고발까지 되겠습니다. 인권 침해를 했다고. 그런데 당연히 그럼 특검 측이든 아니면 국회 측에서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또 그 특검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또 공개될 근거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마치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지금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과정에서 진상을 밝히는 자료로 공개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시겠죠. 그래서 국격이 훼손되고 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의 마음도 좀 이해는 됩니다만 공개의 실익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그 행동보다도 입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는 박균택 의원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처음에 이 사안은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고차림이라든가 이런 법 집행에 저항하는 행태적인 그 외형적인 행위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저는 오히려 어느 내용이 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더 문제였다. 본인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법의 집행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런 삐뚤어진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태도들. 아, 특권 의식. 그리고 평생 남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일을 20년, 27년인가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어떤 오히려 거꾸로 집행권한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내가 거부하면 못하는 거다. 내 몸에 손대면 너희들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식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논리와 이런 그 언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더 어떤 의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충격으로 전해져가지고요. 예. 정말 의원님께 직접 들으니까 충격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함께 그 다른 의원들하고 보셨잖아요.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대체로 좀 비슷했나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충격에 좀 휩싸였다. 예. 네, 아마 제가 공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만약에 그 어록 어느 내용이 녹취가 돼서 공개가 된다고 치면 이걸 읽는 초등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들이 이게 주장인가 논리인가 법인가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그것도 참 중요한 지적이지요. 윤석열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자인지 그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너무 추한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도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최근에 일어났던 일 한번 짚어볼까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을 폭도들이 깨부수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와서 그거를 막으려는 경찰들을 폭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대낮에 흉기 테러 사건 이런 걸 국민들이 봤었기 때문에 교도관들에게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교도관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폭도들이 여전히 바깥에 있는 것이고 윤석열은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 교도관들이라던가 정당한 법 집행하는 특검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하라는 식으로 충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거의 협박이고 폭력적인 언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교도관들이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공개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좋은 이미지가 회복되고 있는데 자칫 이게 공개됐을 때 또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렵게 올려놓은 국격이 좀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수감돼 있으면서 이제 후원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환길에 무슨 계좌 띄우면서 후원하자고 그랬잖아요. 2억 7천 몇 천만 원? 2억 7천. 2억 7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온 건 좋은데 대체로는 구치소 내에서 만든 통장에 입금을 시켜놨다가 출소할 때 이렇게 가져가는데 뭐 법적으로는 또 밖으로 뭐 보낼 수도 있게는 돼 있다고 하던데 들어오는 족적 계좌 이체로 밖에 있는 계좌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건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계좌의 상한 금액이 이제 400만 원이고요. 그 400만 원이 찰 때마다 이제 밖으로 계좌로 이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뭐 추정을 하는 것은 지금 변호사비, 뭐 병원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인들이나 그쪽에서 지금 뭐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영치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영치금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기부를 받았다, 후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기부금품법상으로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를 받으려면 사실 공익적 목적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고 사실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소재가 있을 거 같고 윤석열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의 변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이 뭐 해당 계좌를 돌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아마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치소에서 수금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는 사실 구치소에 있다 보면 그 부식이 그 일반인들이 먹는 것에 비해서는 부실합니다. 그래서 뭐 닭다리라든지 여름에는 수박 같은 것을 이제 뭐 몇천 원, 몇만 원 내면 이렇게 그 보면 수용자 부식표 외에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영치기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가난한 죄수들을 위해서 뭐 닭다리 4개를 사가지고 같이 나눠먹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자는 혼자 있지 않습니까? 돈 쓸 일도 없죠. 물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시켜 먹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우리 문 변호사님 잘 지적했는데 이건 불법으로 기부금법을 어겨서 불법으로 기부를 모아서 그걸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다른 생활비로 쓴 겁니다. 재산이 70억이 넘고 처가 재산 그다음에 장모 재산까지 하면 수백 수천억의 은닉 재산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있는 땅은 지금 현재 시가만 수십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고속도로가 튄다든지 하면 뭐 수백으로 뛴다는 언론 보도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런 자가 심지어는 돈도 많은 김건희는 면회도 안 하고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척 뭔가 어려운 척 변호사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 극우 극단주의 세력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코 묻은 돈 힘든 돈까지 싹 다 모아서 45일 만에 3억이니까요. 그 전에 또는 그 후에 거둔 돈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최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도 변호사님들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윤석열 일당의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 기부금법 위반으로도 제가 추가로 고발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수개가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후원금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이제 인출을 해갔다라는 거잖아요. 수십 차례 걸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광화문 요즘 주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란 옹호 집회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전국에서 우리가 관광버스라고 부리는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이걸 집회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스 운영비도 있을 거고 대규모 스피커 설치하는 비용도 들 거고 혹시나 이렇게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집단들을 모으는데 이게 쓰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도 상당히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내란 옹호라는 게 결국은 폭력을 선동하는 걸로 이어졌죠. 제가 서부지법 난동 상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사실 구치소에 앉아서 후원금 장사를 하고 있고 그 후원금은 결국은 내란을 선동하거나 앞으로의 폭동을 선동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닐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은하님, 특활비도 빼서 잘 쓰고 돈 버는 신.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 돈과 관련해서 참 질립니다. 질릴 정도인데 이제 방금 전혜원 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돈을 과연 어디로 빼돌려서 어떤 데 쓰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합니다. 저는 극우 세력에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보통은 이제 옛날에 운동권들이나 시국사업 영치금이 들어오면 실제로 이제 과분하니까 밖에 보내가지고 투쟁자금 쓰게 한다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영치금도 안 넣어준 사이입니다. 크고 작은 돈에 수백만 원 단위, 수천만 원 단위까지도 저는 관제전이라든지 용산 지무시 이전 과정에 챙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억도 노리지만은 티끌모아 태산으로 어렸을 때부터 비리를 엄청 저질러 온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언제 또 세상이 바뀌면 언제 특별사면 받아 나갈 수도 있고 뭐 부부 중에 한 명은 나갈 수도 있는데 몇 억씩이 들어오네. 2달도 안 돼서 이거 싹 다 모아놓자.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까 일단 변호사 비용 쓰고 나머지는 지들의 부정축제에 사용했다고 봅니다. 극우단체에 줄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돈 내는 거 봤습니까 그동안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윤석열을 석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 국힘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민수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김민수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짧게 윤석열 왜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자가 했던 얘기를 길지만 쭉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궤변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그리고 논리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비약할 수 있구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힘당 지도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과연 누가 정상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길지만 함께 들어봅시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탄핵소추 없이는 탄핵 심판도 없고 탄핵 결정도 없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04명의 동의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 심판이 시작조차 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이라는 헌재 결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던 핵심 내용은 내란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탄핵 심판에서 정작 내란죄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20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중대한 이유는 내란죄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 항목이 없었다면 탄핵소추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 과정에서 내란죄가 빠졌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통령의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소추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판결 역시 가정적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신임을 받은 권력입니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비로소 발생할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법 절차가 무시되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 신념과 사람에 의한 판결이 이뤄질 때 법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질 때 법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 무장을 한 주방위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중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합니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입니다.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탄핵의 강 건너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 탄핵의 강은 행정, 입법, 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랍니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탄핵을,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말합니다. 우리 탄핵의 강 건넙시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오직 정치 보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한 탄핵몰이, 극우몰이에 치우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참 애쓰셨습니다. 저 말을 다 이렇게 듣느라고 애쓰셨는데 들어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말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왜? 일단 저자가 어찌됐든 국힘당의 지금 최고위원 아닙니까? 저런 논리를 하는데 일단 자기 딴에는 앞에서부터 쭉 무슨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요. 문건일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사실 뭐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 놓긴 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본질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12월 3일에 그 내란과 관련된 그 현장들을 국민들이 다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봤을 때 뭐 죄명이 들어갔니 빠졌니 이런 부분은 그 입증 정도의 차이, 뭐 순서의 차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탄핵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저거는 뭐 법적으로 봤을 때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나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저런 발언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국힘이 뭐 극우화된 정당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힘 내부에서 조금 자정작용으로서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전에는 갑자기 일단 논리적으로 뭐 말이 됩니까? 아니 일단은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김건희를 석방하라는데 법원에서 구속하라고 영장을 발부한 걸 어떻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석방합니까? 이것도 무슨 논리입니까? 전 그래서 이 사람은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소한 정치인을 할 자격이 없다.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은 빨리 중징계하고 당원 자격 박탈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망신이에요. 제가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옆에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걸 지금 말이라고 떠드나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가 아닐까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망언을 한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를 칠까? 역사가 있어요. 이제 금방 김민수 최고위원 옆에 앉아있던 김재원 최고위원 5.18 망언 때문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비판받았는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결국은 다시 면죄부 주는 식으로 해서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강원도 강릉에서의 그 현장에 있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 역시 5.18 망언 때문에 광주에서 난리가 났던 인물인데 결국 공천받아서 지금 도지사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망언을 해도 그냥 언론 타서 인지도 높여서 나만 잘 되면 끝이다. 당이야 망가지건 말건 역사의식이야 망가지건 말건 역사를 왜곡하건 말건 상관이 없다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복을 끊으려면 국민의힘의 지금 당 대표부터 나서서 중징계하고 당원 자격 박탈해야 된다. 이게 답이다. 저는 이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말이 뭐 옆으로 새도 어떤 뭐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자는 다 거짓말이고요. 윤석열이 임명한 초강경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8대0 처음부터 만장일치였다는데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윤석열 김건희 석방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극우 극단주의 세력으로서 자기를 지지해준 전환길 일당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이제 립서비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나경원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기현과 조희대가 이렇게 오늘 뭐 보니까 그동안 대법원 전원화칩에서 10몇 년 동안 이재명 재판이 가장 빠른 재판이었다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던데 오히려 사법부는 국힘 세력, 윤석열 세력이 장악했던 거 아닙니까? 장악이 다 된 건 아니겠지만 팩트로 치면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인데 정말 사법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면 누구를 사면하고 싶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사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국민들 모두가 아는 기본 상식인데 석방할래 할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저런 헛소리 그냥 전환길 일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소리다. 근데 우리 저희 애청자 여러분 보시느라 힘들어 애쓰셨습니다.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참 그 반박할 가치도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쭉 들었을 때 정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논리 전개가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가려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느닷없이 논리의 근거가 하나 등장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이걸 이제 논리의 근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합니까? 탄핵에 찬성합니까? 이건 일단 논리의 근거 자체가 허약한 거고 아예 틀린 거잖아요. 틀린 논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논리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법치주의를 얘기하는데 본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고 아예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법치주의를 얘기해요. 이건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디로 빠지냐면 민주당이 풀어주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뭐 중국집 가서 생선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일식당에서 왜 짜장면 안 주냐고 따지는 겁니까?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문수는 예전에도 쿠데타가 잘했다라고 주장하고 방송에서도 선을 넘어갔고 막 진행자한테 주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위원 된 것 자체가 국민의힘당이 완전 극단주의 정당으로 전락되고 전환길당이라는 상징이죠. 냅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더더욱 외면받고 위헌정당으로 심판하는 어떤 자살골로 가는 길을 지금 본인이 앞장서서 하고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최근에 뭐 기자들이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망언이 어떻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라고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서 발언을 하도록 놔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가 정상은 아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요즘 저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부를 하니 하고 오히려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민생을 얘기를 하는데 예, 민생 중요합니다.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주도하면 되는 거지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민생 무너뜨리는 건 누굽니까? 불법 계엄 이후에 윤석열의 행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팩트로 조목조목 정말 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앵커님 한덕수가 왜 난각병 걸렸다 이런 말 들었었잖아요. 뭐만 나면 내가 나서야 되나? 이 김민수 최근 혹시 관심병 걸리셨습니까? 계속 이런 발언하고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무조건 내 이름엔 나오면 좋다라고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진짜 국민의힘 망합니다. 아 진짜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혹시 들어보면 이해가 될까 싶었는데 여러분도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수형님 TV님 논평도 어려워. 이영부님 계엄 선포 요건이 반헌법이야 병신아.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장둔이 진가님 시끄러 임마. 예, 딱 그거네요. 오늘 내일 중에 민주당이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CCTV 영상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시까지 투표 이제 곧 마감이 2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추경호 압수수색 특검이 들어갔다고 하지요. 추경호도 이제 곧 드러날 거고 조지현 국힘당의 조지현 의원도 압수수색했다는데 그거는 뭘까요, 전혜연 원장님? 일단은 특검이 압수수색하게 된 주요 혐의는 계엄 당일날 국회에서의 계엄 해전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춘 인물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이고요. 조지현 의원은 아마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인데 계엄 해제 날 지금 그 계엄에 참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관들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지현 의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추경호 의원의 집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비상계엄 쿠데타 때 예. 추경호가 원내대표였고 조지현이 원내부대표였을 겁니다. 부대표.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시면 추경호 옛날 영상에 보면 조지현이 옆에 서 있죠. 바로 옆에 서 있는 그러니까 추경호의 최측근이거든요. 그리고 원내부대표라는 실제 공식 직책도 있었고 그러면 사실은 의원이 어쨌든 108명이니까 추경호가 혼자서 다 표기를 못하게 장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연락도 해야 되면 나눠서 해야 될 거고 뭐 문자는 발송했다 하더라도 포스트들한테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눠서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윤석열이는 추경호한테 연락한다면 못 믿으니까 중진인 나경원한테 연락해서 너 네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와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하면 11월 3일 그날 밤에 나경원과 박준태 등이 국회 안으로 안 들어가고 갑자기 턴을 해서 국민의힘 도망가는 걸 저희들이 직접 봤거든요. 그게 윤석열 전화 직후입니다. 지금 제가 추억을 돌려보면. 그러니까 추경호 조지현 세트로 지금 아마 하는 작업을 거군요. 했을 것이다. 둘이 나눠서. 조지현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특검에서 밝혔고요. 뭐 추경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인물들과 통화를 했으니까 아마 세트로 움직인 게 아닐까 특검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저지른 자들하고도 소통하고 의원들한테도 빼돌리고 이 역할을 저는 추경호, 나경원 그다음에 조지현 등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추경호가 사실 그때 당시에 뭔가 굉장히 좀 동기가 있었던 게 명태균 게이트가 작년에 크게 문제됐을 때 사실 이걸로 인해서 또 추경호도 주목을 한동안 받았었거든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18년 달성군 달성군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달성군수 예비 후보자로부터 뭔가 20억 가량을 수수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뭐 홍준표 당시 의원도 뭐 연루되어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계엄이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뭔가 사실관계가 다 까발려졌을 때 본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 동기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윤석열 CCTV 영상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12시에 마감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공개해야 한다가 93%,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가 7%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모두 7,942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네요. 예. 투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3대 7 공개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을 해서 우리 정의원들의 생각은 이렇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마치죠. 방금 전에 국힘당의 김민수 말도 안 되는 얘기 참 저런 걸 말이라고 하는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지금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아주 비상급수까지 들어가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강릉시장 말귀를 못 알아먹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영서지방은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고 영동지방에 비가 안 와서 이렇게 가뭄 피해를 겪고 있지만 같은 영동지방인데 속초는 괜찮아요. 강릉하고 속초하고. 왜 그렇습니까? 속초는 대비를 했어요. 근데 강릉은 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왜 대비를 안 했고 왜 고통을 겪는지 강릉시장 하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원수로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를 물어보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건 이미 하고 있는데 추가로 아까 1,000억 정도 더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1,000억의 소요 내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미 확보된 예산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추가할 게 얼마냐고. 255, 현대화 497억, 추가로 한 500억 더 요구합니다. 그 말이 이상한데요? 아니 원수로 확보하는 사업비가 있을 거고 그 원수를 정수하는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수 시설이고 원수 확보 시설이잖아요. 지하 저류 시설이라면서요, 그게. 이 두 개를 합친 게 지금 한 470억이 든다. 그런데
이게 합쳐서 18,000톤이라면서요. 근데 추가로 아까 5만 톤을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5만 톤인데 5만 톤을 정수하는 시설에 지금 한 500억 든다는 얘기 같고, 그러면 18,000톤 외에 5만 톤을 원수로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는 얼마가 드냐고요. 현 계획은 18,000톤 지하대 설계해서 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화 사업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를. 그럼 18,000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존 15,000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32,000톤으로 늘린다? 예, 그걸 지금 15,000톤, 33,000톤이지 않습니까? 네. 17,000톤 더해가지고 5만 톤짜리를 만들겠다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릉에 총 필요한 시설의 한 40%를. 네, 그러니까. 그 35,000톤을 더 필요하다고 지금 하잖아요. 원래 지금 계획은 18,000톤인데 지금 14,800톤짜리. 그래, 15,000톤인데 35,000톤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님께서 질문하신 거. 아니,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호주 가면 이제 김진태가 그렇죠. 끼어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저 완전 윤석열 권성동은 막 다니던 강릉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시장이나 싶은데, 그러니까 35,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면 그 온수 확보하는 비용하고 그걸 정수하는 비용, 그걸 물어보는데 그 답을 못 합니다. 그냥 그것만 답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있고 저수지에,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온수를. 근데 온수라는 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온수 확보 비용, 그다음에 정수 비용, 그다음에 향후 대책,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예산 필요합니다 하면 대통령은 그걸 지원해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답을 해야지 국민들 앞에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가시죠 할 텐데, 엉뚱한 답을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결국 지원할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다음에 자연재해는 처음으로,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팍팍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헤매는 바람에 시원하게 그 말을 못 해주고 온 거예요. 물론 예산은 그렇게 확보는 해줄 겁니다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영동 지방의 가뭄으로 인해서 막 단수하고 이러는 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전혀 준비를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재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 진짜 김한교 강릉시장하고 저 이재명 대통령 대화가 조회수가 오늘도 300만이 넘었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강릉 출신이시죠? 제가 강릉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대강릉여고. 아니 시민들은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시장이 저렇게 가가지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이런 표현은 시민들이 가슴이 타서 미칠 것 같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SNS에. 그리고 저 상황에서 뭐 9월에 비가 올 것으로 믿다. 무슨 지금 기후제 지냅니까? 무슨 고조선 시대에 어떻게 저런 대책을 얘기하냐. 지금 한심스럽고, 또 하나 속초시 얘기하셨잖아요. 속초시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재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일찌감치 대비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워터 밤 축제까지도 걱정 없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뽑아야 되는지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 최근에 골프 치다가 걸린 거 그 영상 보셨죠? 통일교 논란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골프 치러 다닐 때입니까? 그것도 통일교 골프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복면 뒤집어 쓰고 빨간 바지 입고 골프 칠 때예요? 지금 시민들이 단장 당수되는 거 아니냐, 먹을 물도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있고, 강릉의 일부 시설 호텔에서는 지금 수영장 다 폐쇄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강릉의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이러다가 강릉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시민들은 가슴이 타는데 이제 김홍규 강릉시장 저러고 있으니까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그러니까 강릉이 대표적인 서울 수도권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주도 못 갈 때 또 강릉도 가고 또 제주도도 가고 강릉도 가고, 아니면 제주도보다 강릉이 더 좋다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계획 세워놓은 사람도 못 갑니다. 이번 여름에 피서를 못 갔는데 그래 9월이라도 한번 우리 가족들 강릉 가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못 가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데? 시장이 저렇게 헤매는데? 그 313만 본 영상 보니까 전원이다 정말. 강릉시장 비판해놨는데, 제가 알기로 원래 강릉시장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전 시장이. 근데 그 사람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평가는 제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시민들 할 텐데, 그 사람이 권성동하고 틀어진 거예요. 권성동 말을 다 안 듣는 거예요. 권성동 왕국이잖아 강릉이. 그 사람이 조금 더 지지율 높았는데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낙하산으로 안 친 거로. 네, 그렇게 강릉뿐이가 더 잘 때인데, 쟤들이 알기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런 가뭄대책 하나 못 세우고 대통령이 그렇게 예전에 물었는데 그거 답도 못한 자가 지금 시장을 하고 있으니 이거
여러분 그래도 강원도로 관광 가주십시오. 아니 물이 쌓여가지고 밝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강릉여고 전현평균 가고 싶은데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로 들을 때 황당했던 것이 지금 정부에서 대책 내놓고 있습니다. 대책이 뭐냐?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말도 안 되는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국민들 목숨 가지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화제가 될 만한 일이 사실 아닌데 이 건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그 한 시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실무 행정 직원들과 소통이 없었고 이 대통령과의 담화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없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책임감도 굉장히 지금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 돈들이 사실 500억, 1000억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시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떼써가지고 그냥 돈만 받아오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정말 답답한 시장입니다. 저런 사람이 시장을 하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들었고요. 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참.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속초는 워터밤 축제를 하는데 당장에 식수가 없어서 물도 못 마시고 빨래도 못하고 식당도 영업을 못하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 선출 정말 잘해야 됩니다. 투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지요. 2부에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주불리의 손자병법 할 텐데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그 현장도 좀 들어보고 지금 검찰 개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지금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형님 TV님 오늘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검찰 개혁으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내란 세력과 싸웁시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반드시 개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문건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새우는요 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새우 대신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순살 아구찜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순살 아구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순살로만 700g 들어있는 굉장히 푸짐한 아구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죠. 야채까지 싹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이번에도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자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디저트로 드실 만한 건데요. 경북 김천의 추희자두입니다. 자두의 여왕, 경북 김천의 산지 직송, 프리미엄 자두인데요. 가을추 기쁠희, 산지에서 바로 따서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루 이틀 정도 후숙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순살 아구찜, 달콤한 추희자두 댁에서 아주 제대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어리몰 광고 듣고 주불리의 손자병법 이어가겠습니다.